네,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이인재 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표님들이 직원을 채용하실 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자 모임 가시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직원 잘못 뽑아서 노동청에 불려갔다. 직원이 퇴직금 달라고 해서 2천만 원 물어줬다. 직원이 해고당했다고 해서 3천만 원 합의금으로 물어줬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사장님들 직원 채용 처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거기에 내용 채워놓으셔서 계약서 체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물어줄 수 있는 큰 노무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근로계약서 한 장만 믿고 사업을 진행하시기에는 대표님께서 책임져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오해하시는데 표준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내용만 담은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사업장에 맞춘 근로계약 을 작성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노동청에서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불려갈 리스크 없이 사장님의 사업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적용을 하신다면 많게는 500만 원에서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아끼실 수 있는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안 지키시면 바로 과태료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는 작성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며칠 일 좀 시켜보고 쓰자? 절대 안 됩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일 시작하기 전에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입니다. 사인만 받고 계약서를 한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사장님만 쟁여두실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카톡으로 사진이라도 찍어서 근로자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배부했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우기는 경우는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문구 하나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근로계약서 한부를 교부받았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작성하시고 이에 근로자 서명을 받아놓으시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근무 장소, 업무 이 6가지는 반드시 이 6가지는 무조건 근로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에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3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괄임금 관련 내용입니다. 사장님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에 가장 흔하게 한 실수는 임금 계약 문제입니다. 사장님들은 보통 월 300 주기로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줄 돈은 없어 라고 계약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고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금액들을 정확히 항목별로 쪼개놓지 않는다면 사장님이 주신 300만 원은 전부 다 기본급이 됩니다. 직원이 야근을 1시간이라도 한다면 그에 따른 수당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장님들은 300만 원 줬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기본급 얼마, 그에 따른 고정 연장, 야간, 휴일, 연장 수당 이 얼마인지 정확히 금액을 쪼개서 시간과 함께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고정 OT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포괄임금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걸 해놓느냐 안 해놓느냐로 나중에 노동청에 가셨을 때 물어줘야 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휴게시간에 관한 문제인데요.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시는 혹은 학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계시죠? 보통 손님이나 학생들 또는 고객들이 많이 없을 때 적당히 쉬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근데 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휴게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주장을 하면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나중에 직원들이 노동청에 가서 저 손님 없을 때도 대기했고 사장님 말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휴게 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다. 그래서 근로수당 체불된 것을 내놔라 라고 해도 사장님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고정적으로 부여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셔야만 이런 불필요한 리스크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로시간 내에 휴게시간이 예를 들면 12시부터 12시 반까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더 넣으시면 좀 더 안전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연장근로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의 허가가 없는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연장근로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문구를 넣어두시게 되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도 훌륭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습기간과 무단퇴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수습기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표님들이 상담을 해보면 수습기간 중에 자유롭게 근로자를 사용해보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이 끝나고 해고를 해서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시청을 통해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으시고 돈을 많이 물어주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도 해고의 정당성은 그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만 좀 완화한 해고 기준을 적용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 동안에 직업평가를 거쳐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라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되고, 또한 적절한 평가 기준이 마련을 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근로계약서나 또 수습평가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시는 게 좋고요. 개인적으로 노무사인 제 생각은 하실 수만 있다면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고 다시 정규직으로 재채용하는 것이 훨씬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끝나고 평가를 거쳤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면 부당해고의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퇴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알바생들이 문자 하나 띡 남기고 퇴사해버린 경우 많죠. 이럴 경우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손해에 대해서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근로자에 대해서 그냥 빨리 잊으시고 다른 근로자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와 그리고 무단퇴사, 이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민사에 가서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서 받아내긴 힘들 수 있더라도 이 문구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심리적인 의무감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과 세 가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 사업체의 대표다 보니까 신경 쓰기에 너무 많은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무뿐만이 아니라 세무, 마케팅, 영업 이런 부분들도 다 대표님들이 신경 쓰기 때문에 신경을 쓰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무 관리를 직접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업장의 안정적인 노무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즘에는 종이로 근로계약서를 관리하기보다는 전자로 근로계약서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에게 자문을 맡겨주신다면 전자로 근로계약을 편리하게 체결하고 근로계약서까지 관리해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근로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남에게 맞춘 잘 쓴 근로계약서를 갖다 써도 그 사업장과 대표님 사업장의 근로 상황이나 노무 관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대표님 사업장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쓰고 계신 계약서가 불안하다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무료로 검토 도와드리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재 노무사였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